2024년 2월 4일 절기상 만물이 소생하고 따뜻한 봄 기운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심장부인 자금성 너머 중난하이의 붉은 담장 안쪽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 날카로운 살기가 가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지만 중국 권력의 정점에서는 소리 없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날 조락제 상무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는 그야말로 이례적인 긴박함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회의가 갑작스럽게 소집되었고 바로 다음 날인 입춘 당일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권력을 누렸던 거물급 장성들의 목을 겨냥한 정치적 처형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폭풍의 중심에는 장유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그를 두고 묘한 동정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를 비극적인 영웅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시진핑이라는 군사문외한의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토사구팽당한 실전파 장군이라는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단순한 논리에 빠져 이 거대한 부패의 몸통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장유샤는 과연 동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사태는 비극적 영웅의 몰락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집단 내부에서 벌어지는 미사일 연료통에 연료 대신 물이 채워지고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의 뚜껑이 열리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누구의 책임인지 묻는다면 그 화살은 결국 장유샤라는 거물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유샤는 중국 공산당 군부의 핵심 중의 핵심에서 수십 년을 보낸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장비발전부 부장을 역임했고 10년 가까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라는 최고위직을 지켰습니다. 최근 몰락한 이상복 국방부장 역시 장유샤가 직접 발탁하고 키워낸 인물입니다. 군수산업의 수장들, 거대 군수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하나하나가 모두 그의 손을 거쳐 임명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부패의 컨베이어 벨트를 설계하고 가동한 총설계자가 바로 장유샤 본인인 셈입니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특수한 체제 아래에서 부패하지 않고는 결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청렴함은 그곳에서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숙청의 명분일 뿐입니다. 장유샤가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의 두 손에는 수많은 검은 돈이 묻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악행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몰락은 정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범죄 조직 내부의 배당금 갈등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로의 꼬리를 물어뜯는 아귀다툼 속에서 한쪽이 밀려난 것일 뿐입니다. 물이 가득 담긴 가짜 미사일과 불량, 강철로 만들어진 발사대 뚜껑은 원래 대만이나 미국 혹은 무고한 시민들을 겨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총구가 결국 자신들을 향해 폭발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안타까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역사적 교착 상태, 즉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부패를 척결하면 당이 망한다는 절망적인 딜레마입니다. 이 격언은 과거 국민당의 장제스가 남긴 말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현대의 지식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현실을 꿰뚫어 보며 던진 예언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은 바로 이 딜레마의 덫에 완전히 걸려버렸습니다. 부패를 내버려 두자니 군대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국가의 예산을 집어삼키고 무능한 오합지졸로 전락할 것이 뻔합니다. 수조 원의 국방비가 투입되어도 돌아오는 것은 장성들의 호화 요트와 저택, 그리고 물이 채워진 가짜 미사일 뿐입니다. 이런 군대로는 전쟁은커녕 열병식용 쇼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 한다면 그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지금 시진핑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잡아가고 국방부장을 숙청하고 로켓군 사령관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것은 겉으로는 뼈를 깎는 쇄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당을 유지해온 근본적인 충성 기제를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관료들이 왜 당에 충성하고 시진핑에게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이미 사라진 이상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을 통해 부를 쌓고
가족의 안위를 보장받으며 거대한 이권의 케이크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묵시적인 부패 계약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지금 이 계약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조씨 가문의 일원이라고 믿었던 장성들을 진성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순간 군 전체에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깊은 배신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유샤처럼 혁명 2세대로 불리는 홍위대 출신이자 두 시대에 걸친 원로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평범한 배경을 가진 군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챙겨 안전한 곳으로 달아날지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진핑이 휘두른 이 칼날은 부패한 장성 몇 명을 잘라낸 것이 아니라 군대의 척추를 끊어놓고 지휘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셈입니다. 이제 인민해방군은 안팎으로 퍼차터진 상태에서 기괴한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전쟁을 외치지만 아래에서는 연기만 하고 있으며 위에서는 충성을 강조하지만 아래에서는 태업으로 일관합니다. 시진핑은 하위동 같은 아첨꾼들을 앉히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겠지만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향하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이미 고장났고 핸들은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운전자는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관객석에 앉아 한 시대의 독재자들이 최후의 광기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부패한 체제를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권력의 드라마가 서막을 올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단순한 권력 암투를 넘어선 국가적 치욕과 공포에 맞닿아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토록 분노하며 군부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야심이 투영된 인민해방군이 사실은 거대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방 정보당국과 외신들을 통해 흘러나온 소식들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최정예 전략 부대이자 미국 항공모함을 단번에 침몰시킬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로켓군,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 연료통 안에 정밀 고에너지 연료 대신 일반적인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장교의 일탈이 아닙니다.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전략 무기 체계에서 연료가 물로 대체되었다는 것은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검수, 보관에 이르는 모든 국방 시스템이 뿌리째 썩어 문드러졌음을 의미합니다. 미사일은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거운 물통을 매단 채 땅바닥을 짓누르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시진핑이 지난 10수년간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구축하려 했던 동풍 익스프레스라는 위협적인 별명은 순식간에 수총 익스프레스라는 조롱 섞인 비유로 변질되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서부 사막 지대에 배치된 수많은 미사일 발사 사일로의 실상도 처참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볼 때는 장엄하게 늘어선 미사일 기지들이 적국에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 뚜껑조차 열리지 않는 먹통이었습니다. 저렴하고 함량이 미달된 불량 강철을 사용하여 제작된 사일로 덮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과 압력에 변형되어 버린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하여 미사일을 쏘아 올려야 할 긴박한 순간에 중국의 핵 억지력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폭발하거나 아예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자살 행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는 장유샤와 이상복으로 이어지는 군장비 공급망의 철저한 부패에서 기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군의 전투력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였습니다. 최고급 부품을 쓴다는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내고 실제로는 시장에서 파는 저가형 부품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재료를 채워 넣은 뒤 그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상층부에서 하층부까지 이어지는 이 부패의 고리는 너무나도 견고하여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직의 반역자로 몰려 제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진핑이 장유샤를 숙청하며 전투력의 거품을 걷어내겠다고 선언한 것은 본인이 통치하는 군대가 사실은 물을 주입한 돼지고기처럼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허위 전투력 논란은 이미 작년 초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측근이자
현재 군사위원회 부주석인 하위동은 공개석상에서 군 내부에 존재하는 가짜 전투력을 맹비난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파벌 싸움의 일환으로 보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군대 내부에 만연한 기만과 조작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훈련 데이터는 조작되었고 미사일 명중률은 서류상에서만 완벽했습니다. 실제 사격 훈련 대신 컴퓨터 그래픽이나 모형을 이용한 가짜 보고서가 시진핑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칼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막상 칼집에서 뽑아본 그것은 부러진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이러한 배신감은 시진핑을 극도의 편집증적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을 위해 충성을 맹세했던 장군들이 뒤에서는 자신을 비웃으며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청소 작업이 진행될수록 군 내부의 동요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려 할수록 군의 지휘관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더욱더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는 이른바 탕핑,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버리는 무기력증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훈련해봐야 결국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지배하면서 장교들은 명령에만 복종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보신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군대의 척추가 부러진 것과 같습니다. 지휘관이 부하를 믿지 못하고 부하가 지휘관을 따르지 않는 군대는 숫자가 아무리 많고 무기가 화려해도 전장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은 부패한 장성들을 갈아치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자신의 신복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있지만 새로 임명된 이들 역시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국 이전의 방식을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 체제가 갖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절대 권력 아래에서 충성은 오직 이익과 공포로만 유지되며 이익이 사라지고 공포만 남았을 때 그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거대 제국이 선전해온 강력한 군대의 실체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에 채워진 물은 단순히 연료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그 체제가 가진 도덕성과 신뢰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음을 상징하는 슬픈 증거입니다. 시진핑이 분노의 칼춤을 추며 장유샤를 지우려 애쓰는 동안 정작 그가 꿈꾸던 강력한 중국의 위상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과연 이 부패한 군대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로 향합니다. 내부의 적을 처단하려다 군의 근간을 파괴해버린 시진핑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는 장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몰락의 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난하이의 깊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숙청극이 왜 하필 입춘이라는 시점에 그토록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치밀한 정치적 계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회의 날짜를 잡은 것에 불과해 보이지만 중난하이의 권력지도 안에서 시간은 곧 생존이며 절차는 곧 권력을 휘두르는 자의 면피용 가림막이기 때문입니다. 장유샤와 유전립이라는 군부의 두 거물이 이미 지난 1월 말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여전히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라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신분은 평상시에는 거수기 노릇을 하는 장식에 불과할지 몰라도 몰락의 순간에는 사법 절차를 가로막는 마지막 방어벽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법 체계에 따르면 현역 인민대표는 해당급 상무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체포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시진핑과 그 신복들이 아무리 그들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더라도 정식으로 사법 처리를 완료하고 이 사건을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적 보호막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2월 4일이었을까요? 여기에는 3월 5일에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양회라는 거대한 정치쇼가 걸려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양회 현장에 수천 명의 대표가 모여들고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약 장유샤의 이름이 군 대표단 명단에 버젓이 올라와 있거나 혹은 이유 없는 결석으로 처리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중난하이 내부의 정변설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시진핑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양회 대표단이 베이징에 집결하기 훨씬 전인 지금 이들의 이름을 명부에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대외적으로 잡음을 차단하려는 고도의 소음 제거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2월 말에 예정된 정기회의까지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더욱 절박합니다. 2월 말이면 이미 각지의 권력 실세들이 베이징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민감한 시기에 군부의 거물급 인사를 처리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 파장은 양회 개막식 자체를 집어삼킬 위험이 컸습니다. 여기에 시진핑의 정교한 시간차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 연휴는 2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2월 4일 입춘에 전격적으로 숙청 절차를 밟은 것은 바로 이 춘절이라는 거대한 민족 이동과 축제의 분위기를 방패로 삼으려는 전략입니다. 군부 대숙청이라는 공포스러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민들은 고향으로 가는 기표 전쟁에 뛰어들고 폭죽 소리와 명절 음식의 향연 속에 정치적 긴장감은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군부의 장교들조차 친지들과 술잔을 나누는 소란함 속에서 그 공포를 마음 깊은 곳으로 억지로 눌러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술이 깰 때쯤이면 이 사건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과거의 일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남은 자들은 3월 양회에서 다시 순종적인 연극 배우로 돌아가 거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단 하나의 의안으로 열린 이 회의는 인민해방군 전체에 보내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국가기구가 특정 개인을 처단하기 위해 모든 일정을 멈추고 가동되는 모습은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를 상징합니다. 시진핑은 군 내부에 여전히 존재할지 모르는 장유샤의 추종자들에게 더 이상의 환상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석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거나 반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신랏 같은 희망조차 단두대의 칼날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2월 4일 조락제가 내리친 법치라는 이름의 망치 소리는 중난하이와 8.1대로에 머무는 장군들에게는 곧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단절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군 내부의 분위기는 단순히 긴장감을 넘어 신경질적인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시진핑은 군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그 누구의 이름도 명부에서 언제든 지워질 수 있다는 공포만이 군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제라기보다는 공황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는 단 20일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군 내부의 동요를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법적 절차라는 허울을 빌려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입춘이라는 따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이 차가운 처형의 기록은 중국 공산당이 자랑하던 시스템의 안정성이 사실은 한 독재자의 불안한 심리에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급작스러운 회의와 법적 숙청은 시진핑이 처한 위기의 깊이를 증명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야심을 실현해줄 군대를 믿지 못해 끊임없이 칼을 휘둘러야만 하는 통치자, 그리고 그 칼날 아래서 진심 어린 충성 대신 비겁한 침묵만을 배우는 장성들 사이의 간극은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2월 4일의 그 짧은 회의는 장유샤라는 한 인물의 퇴장을 넘어 인민해방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시진핑의 독단적인 권력 유지 도구로 전락하며 그 내부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가고 있음을 알리는 서글픈 신호탄이었습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춘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중국 군부의 시간은 그날 그 차가운 회의실 안에서 멈춰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의 폭풍과 부패의 실상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입이라 불리는 선전기구들이 보여준 전례 없는 정신분열적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도지침의 혼선이 아니라 중난하이 내부의 권력 지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뒤엉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해방군보가 며칠에 걸쳐 전투력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비명을 지르듯 사설을 쏟아내는 동안 정작 당 중앙의 1호 나팔수라 불리는 신화통신은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평소라면 군사위원회 부주석급의 중죄인을 다룰 때 신화통신이 앞장서서 전당과 전군의 결속을 촉구하는 대합창을 주도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처한 극도의 깡가함과 모순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목입니다. 시진핑은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유샤를 부패범으로 몰아세워야만 자신의 숙청 작업을 정당화할 수 있고 미사일에 물이 들어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부패 사례를 흘려야 군심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유샤를 죽이는 것이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군대를 살리기 위한 정화 작업이라는 프레임을 짜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공표되는 순간 지난 14년 동안 군을 장악하고 강군 꿈을 진두지휘해온 자신의 무능함이 전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10년 넘게 군을 직접 챙겼는데 결국 남은 것이 물이 가득 찬 가짜 미사일과 열리지 않는 발사대뿐이라면 그 지휘관인 시진핑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딜레마 때문에 인민일보나 중앙방송 같은 주요 매체들은 군보의 기사를 전제하면서도 시간을 늦추거나 출처를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매체는 보도하고 어떤 매체는 입을 닫는 이 기괴한 홍보 전략의 균열은 시진핑이 장유샤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려다 그 오물이 자신에게까지 튀어버린 형국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 통일된 거짓말조차 제대로 지어내지 못할 정도로 내부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군보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물을 짜내야 한다고 외치는데 신화통신은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띤 채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강변하는 이 풍경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블랙 코미디와 다름없습니다. 결국 장유샤의 몰락은 단순한 한 개인의 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가진 도덕적 파산과 체제적 한계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패를 잡자니 충성의 기반이 무너지고 부패를 내버려 두자니 군대가 종이 호랑이가 되어 국가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이 절망적인 순환 고리에서 시진핑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으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애쓰겠지만 그가 앉아있는 의자는 이미 내부로부터 썩어 내려앉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관객석에 앉아 한 시대의 독재자가 자신이 만든 공포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입춘에 시작된 대숙청의 서막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미사일 속에 채워진 물이 언젠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중난하이의 붉은 담장을 덮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유샤에 대한 동정이나 시진핑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우리는 이 부패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는 과정을 냉정하게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비극적인 연극은 이제 막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반전과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권력의 무상함과 체제의 모순이 빚어낸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진실을 추적하고 역사의 이면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 분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중국 권력의 실체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중난하이 내부의 움직임과 군부의 변화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여러분께 가장 깊이 있는 분석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입춘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시작된 이 숙청의 기록은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볼 때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